사실은 우리 부동산은 지금 낙폭이 연일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어제 경제정책 방향 다시 돌아가 보면은 거기에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 이런 거 들어가 있거든요. 네. 이거 좀 규제 성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자, 부동산을 뽑는 거는 주간 상승률 나올 때 마이너스 1% 매매가의 마이너스 1%가 주간 상승률로 언제 뜨느냐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. 네. 일단 전세 가격에는 지금 주간으로 마이너스 1% 떴거든요. 이제 매매가에서 마이너스 1%가 뜨기 시작하면 그게 한동안 쭉 가다가 바닥이 나오는 이제 이런 패턴인데 아직 매매가에서는 주간 상승률로 마이너스 1%는 안 떴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얼어붙어서 당국이 부동산 뭐 거래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또 완화했는데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세금이란 게 살 때 취득세가 붙죠. 네. 살 때 내고. 네. 갖고 있으면 보유세라는 게 있어요. 있죠. 재산세와 고가에는 종부세. 그렇죠. 팔 때 양도세. 양도세가 있습니다. 있죠. 다주택자들은 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세 개가 다 초중과예요. 그렇죠. 다 올랐지 다, 세 개가 다. 그러니까 원래 내는 세금보다 중과를 때립니다. 그렇죠. 살 때도 꽝, 꽝. 갖고 있어도 꽝, 팔 때도 때도 꽝 이거잖아. 근데 살 때가 취득세가 어.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%를 내거든요. 그럼 예를 들어 보니까 이제 10억짜리다 했을 때는 1억 2천. 1억 2천. 그러니까 내가 2주택자인데 집을 더 사. 어. 그러면 1억 2천을 먼저 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번에 바뀐 거는 일단 1주택자에 준하는 대로 2주택자는 그러니까 1에서 3% 내에서 원래 가액대로 하는 거고 3주택자는 이제 4%로 이상을 깎아준 겁니다. 그러니까 취득세도 일단 상당 부분 깎아줬고요. 그보다 더한 규제는 양도소득세잖아요. 다주택자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, 보유세 때 보면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위 말하는 다주택자라고 해서 다른 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. 똑같이 같은 1주택자는 적용받고 예. 실은 종부세도 이제 가액으로 합니다. 몇 채랑 상관없이. 이거 또 깎아줬죠. 팔 때 내는 양도세가 1년 유예를 했거든요. 이 중과세 유예를. 중과 유예. 예. 네. 3주택자는 만약에 집을 팔면은요. 지방세까지 합치면 75%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. 차익에. 그러니까 3주택자가 나 세 번째 집 파는데 10억 벌었어 그러면 지금은 7억 5천만 그렇죠.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렇죠. 이것을 윤석열 정부 이후에 1년 유예를 해줬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똑같이 1주택자에 준하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한 번 더 해줬습니다. 그러니까 2025년까지 완화를 한 거예요. 그러면은 다 푸는 이 안에 거잖아요. 팔면 네. 75%안 내도 된다. 똑같이 내는 거죠. 1주택자랑 똑같이 내는 거예요. 그래서 1주택자는 어느 정도인데요? 35%까지. 그것도 이제 많이 뭐 가액에 따라 다른 건데 거기에 1주택자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이제 다 풀렸다. 사실은 우리가 사실 다주택자 규제를 푸는 거는 국민 정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은 얼어붙어 있다는 거죠. 맞습니다. 거래 절벽. 예. 이게 보통은 가격이 떨어져도 그걸 받아서 나오는 거래가 실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절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없다는 건 이건 경제 차원에서 이제 또 다른 문제거든요. 예. 아마 그런 차원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게 이제 넘어가 봐야지 이제. 예, 내년도 내년에 어떻게 전망. 되느냐 그래서 규제가 궁금하죠. 풀렸으니 살 것이다라는 건데요.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게 좀 희한해서 규제를 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규제를 풀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그래요? 예,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하는 거고요. 집값이 떨어지니까 풀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풀어줬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질 것을 이제 또 기다리죠. 부동산 세력은 그러니까 더 떨어질 거, 더 떨어질 거. 그래서 속도를 좀 늦추려는 조치라는 또 얘기도 있는 게 그래서 예. 그런 예. 거죠. 그래서 보통은 완전히 항복하도록 정부가 싹 다 규제를 풀어줄 때까지 더 나락으로 가는 성향이 있었고요.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. 그리고 두 번째, 세 번째가 금리와 경기를 굉장히 따집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부동산이 언제 살아나느냐? 시장 참여자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둘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야 이제 금리 인상 여기가 끝이야. 그래야 사죠. 네, 대출 금리는 이제 8% 이상은 안 올라라는 게 확신이 들 때 일단 하나. 8% 하는데 약간 지금 순간 저 놀래갖고. 그런 마지노선입니다. 8%. 마지노선. 그것도 그리고 두 번째가 경기입니다. 그것까지 확인했는데도 경기가 계속 나빠진다. 집 안 삽니다.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는 금리가 어디서 끝나는지, 경기가 언제 바닥인지 이게 집값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지금 고금리 이어진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요. 또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. 네.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 같고요. 잘 들었습니다. 네.